나는 아직도 그 집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비에 젖은 나무와 오래된 종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딘가 썩은 듯한 냄새. 그 냄새는 단순히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폐에 깊숙이 스며들어 머릿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때는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렇겠지라고 넘겼다.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나는 그날 밤부터 알게 됐다. 내 이름은 민수, 32이다. 나는 여자친구 지연과 함께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고, 마침 지연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 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몇 달 살아보기로 한 거였다. 우리가 선택한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부동산에서 처음 사진을 보여줬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오래된 한옥 구조였지만 개조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쌌다. 너무 싸지 않아? 지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면서 넘겼다. 시골이잖아, 사람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정말로.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한 날은 흐린 오후였다. 햇빛이 거의 없어서인지 집은 처음부터 어둡게 느껴졌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조용함이었다. 단순히 소리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나뭇잎, 여기 너무 조용한데? 좋은 거지 뭐. 힐링하러 온 건데.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목 뒤가 서늘해졌다.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냄새가 확 올라왔다. 아까 말했던 그 냄새. 무슨 냄새야 이거? 지연이 코를 찡그렸다. 환기 좀 하면 괜찮아지겠지. 나는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래된 창틀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다. 그날은 별일 없이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었다. 전기도 잘 들어왔고 인터넷도 문제 없었다. 평범한 시골 생활의 시작 같았다. 문제는 밤이었다. 밤 11시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툭! 아주 작게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나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래된 집이면 나무가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툭! 툭! 이번엔 2번이었다. 지연이 나를 쳐다봤다. 들었어? 응, 그냥 집소리겠지.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것처럼. 툭, 툭, 툭 소리는 거실이 아니라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보고 올게.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같이 가. 그 짧은 말에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우리는 같이 복도로 걸어갔다. 불을 켰지만 복도는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다. 빛이 제대로 퍼지지 않는 느낌. 소리는 멈춰 있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일부러 웃으면서 말했다. 그때였다. 툭!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들렸다. 벽이었다. 나는 천천히 벽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쥐인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다. 쥐라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두드릴까? 그날 밤은 그걸로 끝났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을 때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찬장이 열려 있었다. 나는 분명히 전날 밤에 닫았었다. 지연도 기억한다고 했다. 너 밤에 뭐 꺼내 먹었어? 내가 물었다. 아니, 나 안 나왔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가 안 닫은 거겠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이 말했다. 민수야, 이거 봐. 그녀는 싱크대 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물이 떨어진 흔적이 있었다. 단순히 물방울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씻고 흘린 것처럼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합리화를 하려고 했다. 우리가 어제 밤에, 아니면 수도가, 아니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집안을 의식하게 됐다. 특히 벽.
그날 밤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다. 그리고 툭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툭툭 툭툭. 나는 눈을 떴다. 지연도 이미 깨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다. 소리는 침실 벽에서 들리고 있었다. 바로 우리 머리맡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벽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리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는 것 같았다. 마치 벽 안쪽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툭! 이번에는 강하게 울렸다. 지연이 내 팔을 꽉 잡았다. 민수야, 이거 이상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벽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스. 그 소리는 단순한 동물 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느렸다. 의도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안쪽에서 더듬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이 집에는 우리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그 긁는 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마치 손끝으로 무언가를 더듬듯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의 손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힘만으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 쥐. 아니야?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말이 얼마나 허술한 변명인지 말하는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쥐라면 저렇게 일정하게 긁을까? 쥐라면 저렇게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움직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쥐라면 저렇게 사람처럼 느껴질까? 스, 탁.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마치 벽 너머에 무언가도 우리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죽였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때 툭! 단 한 번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반응이었다.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일부러 한 번만 두드린 것 같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지만 그게 더 이상했다. 마치 할 일을 끝냈다는 듯이.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숨을 좀 돌리고 싶었다. 밖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 맡던 그 냄새가 아직 코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집 외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 침실 쪽 벽이었다. 벽 하단에 아주 얇게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수직으로 길게 여러 줄이 나 있었다. 처음엔 그냥 나무가 오래돼서 생긴 균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긁힌 자국이었다. 문제는 그 자국들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 있었다는 거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안에서 긁으면 바깥으로 흔적이 남는다? 그럼 그건 벽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꼈다. 누군가 방금까지 나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 나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밖에 뭐 있어? 나는 잠깐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할지. 아니, 그냥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봐. 결국 나는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지연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계속 생각했다. 그 긁힌 자국들, 그 방향, 그리고 그 위치. 침실벽, 정확히 우리가 머리를 두고 자던 자리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소 같지 않았다. 지연은 계속 말을 줄였고 나는 괜히 TV 볼륨을 키웠다.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톡.
이번에는 TV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들렸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들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부엌 쪽이야.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부엌.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같이 가자. 지연이 먼저 말했다. 우리는 또다시 같이 움직였다. 부엌 불을 켰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싱크대 위에 있던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거 원래 여기 있었어? 지연이 물었다. 아니. 나는 확신했다. 그 컵은 분명히 싱크대 안쪽에 있었다. 누군가가 꺼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됐다. 그 순간 툭! 다시 그 소리. 이번엔 바로 뒤였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부엌 벽. 그 벽 너머는 바로 바깥이었다. 툭! 툭! 천천히 규칙적으로.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때 벽 아래쪽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건 그림자였다. 하지만 밖은 이미 어두워서 그림자가 생길 이유가 없었다. 그 그림자는 벽 틈 사이에서 스며나오듯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이 내 뒤로 숨었다. 민수야, 저거 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길고 마른 손. 손가락이 다 벽을 따라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탁! 갑자기 멈췄다. 마치 우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 다음 순간 쿵! 벽이 안쪽에서 한번 강하게 울렸다.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벽 너머에서. 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람 같지 않았다. 너무 건조했고 너무 느렸고 너무 가까웠다. 여기.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소리도 동물도 착각도 아니었다. 이 집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건 밖에서 우리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머리가 아니라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지연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나면서 나는 부엌에서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 들었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여기 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벽 너머에서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괜히 소리를 내면 그 무언가가 더 가까이 올 것 같았다. 잠시 후 툭! 또 한 번 가볍게 벽을 두드리는 소리. 마치 우리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결심했다. 나가자. 지연이 나를 바라봤다. 지금? 응, 지금. 더 이상 이 집 안에 있고 싶지 않았다. 이건 밤이 문제도 아니고 소리가 문제도 아니었다. 우리를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외투를 챙겼다. 지갑, 핸드폰, 차키. 그 정도만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쿵! 뒤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멈췄다. 지연이 내 팔을 더 세게 붙잡았다. 민수야, 가지 말고 그냥 아침까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나가야 돼. 이상하게도 확신이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갈 것 같다는 느낌.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그냥 금속의 차가움이 아니라 이상하게 축축하고 오래 잡고 있었던 같은 느낌. 나는 문을 열었다. 끼익. 오래된 경첩 소리가 크게 울렸다. 밖은 완전히 어두웠다. 비는 멈췄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탁! 문이 뒤에서 닫혔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우리가 닫은 게 아니었다. 바람도 없었다. 그런데 문이 스스로 닫혔다. 지연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야, 빨리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 쪽으로 뛰었다. 그 짧은 거리인데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절대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급하게 헤드라이트를 켰다. 그 순간 집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그 집은 이상하게도 더 커 보였다. 그리고 창문 하나에 뭔가가 있었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창문 안쪽이 아니라 밖에 붙어 있었다. 마치 벽에 매달린 것처럼
길고 말팔이 창틀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저거 뭐야? 나는 더 보지 않았다. 그냥 엑셀을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날 밤 근처 모텔에서 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워만 있었다. 잠은 거의 못 잤다. 지연은 계속 울었고 나는 계속 생각했다. 그 목소리, 그 그림자, 그 형체, 그리고 있다 그 말.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마을로 내려갔다. 그 집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지연은 혼자 있기 싫다고 해서 같이 나왔다.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다. 나는 거기서 담배를 하나 사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저 위에 있는 집 있잖아요. 주인은 잠깐 멈칫했다. 어느 집? 나는 집 위치를 설명했다. 그러자 주인의 표정이 굳었다. 거기 왜? 저희가 잠깐 빌려서 살고 있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거기 오래 못 살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주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 거기 살던 사람 있었어요. 부부였는데. 지연이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벽에서 밤마다 누가 두드린다고. 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다들 그냥 노후된 집이라 그랬죠. 주인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근데 나중엔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지연이 내 팔을 꽉 잡았다. 뭐라고요? 주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 부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짐도 그대로 두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집은? 주인은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뒤로는 아무도 오래 못 버텼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확실히 느꼈다. 어젯밤 우리가 본 거, 그건 우리를 처음 본 게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였다. 나는 그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미 우리는 그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무언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걸. 우리가 그 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 모텔 방 안 공기는 분명히 따뜻했고 형광등은 일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이 사는 공간 특유의 안정감, 익숙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소리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복도에서 발걸음이 오가는 소리. 그런데도 나는 계속 불안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민수야, 우리 그냥 서울로 올라가자. 그녀의 말은 단순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선택처럼 들렸다. 응, 그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선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 짐이라고 해봤자 어제 챙겨 나온 것들이 전부였다. 우리는 빠르게 체크아웃을 준비했다. 문제는 그 사소한 순간에 시작됐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였다. 지연이 거울을 보고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손을 들어 목 뒤를 만졌다. 여기 이상해. 나는 다가갔다. 뭐가? 따가워. 계속 따가워. 나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다. 목 뒤에 아주 얇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라 세 줄. 평행하게 길게 마치 손톱으로 그은 것처럼. 이거 언제 생긴 거야?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 어제까진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자국은 너무 선명했다. 밤새 스스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엔 너무 일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치가 이상했다. 자기가 긁기에는 애매한 각도.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마 잠버릇 때문일 거야. 지연은 나를 믿지 않는 눈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텔을 나섰다. 햇빛이 밝게 내려쬐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서울. 그 집에서 최대한 멀리. 나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출발했다. 처음 1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도로, 평범한 풍경. 지연도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민수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응? 뒤에 뭐 있어? 나는 백미러를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차 몇 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 외에는 평범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그녀의 말이 끊겼다. 계속 뭐? 뭔가 따라오는 느낌이야. 나는 웃으려고 했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시선. 뒤에서 누군가 계속 보고 있는 느낌. 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주 잠깐이었다. 정말 찰나. 하지만 분명히 봤다. 뒷좌석.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자리에 검은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다. 뒤를 직접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빈 좌석. 왜 그래? 지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다시 앞을 봤다. 손에 땀이 찼다. 아니야. 그냥 나는 말을 흐렸다. 말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절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 점점 더 또렷해지는 존재감. 지연도 조용해졌다. 말이 없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는 거였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휴게소에 들렀다.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고 싶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다. 여긴 사람도 많고 밝고 정상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연은 화장실로 갔다. 나는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섰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나는 몸이 굳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명히 지연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지연은 지금 화장실에 있다. 나는 급하게 그쪽을 바라봤다. 화장실 입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또 봤다. 문 옆 벽에 붙어있는 그림자.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아닌 형태. 그리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커피를 받지도 그대로 돌아섰다.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건 그 집에 있던 게 아니다. 그건 우리를 따라왔다. 아니, 이미 우리가 나올 때부터 같이 나왔던 거다. 나는 화장실 앞에서 지연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느껴졌다. 바로 뒤에서 아주 가까이서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도망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집, 그 소리, 그 형체, 그리고 지금 우리를 따라오는 이 존재까지.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밑이 더 짙어졌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탔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렸다. 지연은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앞만 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숨소리 같았다. 나는 볼륨을 확인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에어컨도 꺼져 있었다. 그럼 이 소리는 뭐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도 들리고 있는 거였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던 중 지연이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까 화장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있었어?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말이야? 칸 안에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두드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톡톡.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말했다. 똑같은 소리였어. 그 집에서 들었던 거. 차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지연의 말이 끊겼다.
대답이 나였어. 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뭐라고? 내 목소리로 여기 있어라고 했어. 나는 말을 잃었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 근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문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이건 의도였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민수야. 지연이 다시 불렀다. 우리 집에 가도 괜찮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게 나아.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서울로 들어갈수록 차가 많아졌다. 사람도 많아졌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신호 대기 중이었다. 나는 무심코 옆차를 봤다. 검은색 세단.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었다.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시선을 거두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나는 그 얼굴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건 나였다. 정확히 말하면 나처럼 생긴 무언가. 표정이 없었다. 눈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있다.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신호가 바뀌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나는 급하게 엑셀을 밟았다. 다시는 옆을 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복도. 그런데 전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깐 멈췄다. 지연이 나를 봤다.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느껴졌다. 문 너머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키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데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불을 켰다. 정상이다. 모든 게 정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때 툭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도 멈췄다. 그 소리는 현관 쪽에서 들렸다. 우리가 방금 들어온 그 문 쪽에서 툭 툭 툭.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현관문.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 아래 틈 사이로 아주 얇게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지연이 숨을 삼켰다. 누가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는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너무 길고 너무 비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문을 따라 기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건 내 목소리였다. 여기 있어. 문 너머에서 나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그 말, 민수야. 여기 있어. 그건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억양, 속도, 숨 섞인 느낌까지 너무 똑같아서 더 끔찍했다. 지연이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계속 문고리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열어. 속삭임이었다. 이번엔 밖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이었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열어. 확인해. 숨이 거칠어졌다. 이건 호기심이 아니었다. 강요였다. 확인해야 한다는 충동이 이유 없이 계속 올라왔다. 지연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민수야! 보지 마!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쿵! 문이 세게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쿵! 쿵! 이번엔 2번. 그건 더 이상 노크가 아니었다. 문을 밀어보는 소리였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 열어. 또 그 목소리. 이번엔 문 너머였다. 나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절대 내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속삭였다. 혹시 진짜면? 그 한 생각이 모든 걸 흔들었다. 만약 정말로 내가 바깥에 있다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뭐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 존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고 있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 아주 얇은 틈. 그걸 계속 건드리고 있었다. 민수야, 우리 경찰 부르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다. 와이파이도 데이터도 둘 다 끊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툭! 이번엔 문이 아니라 벽이었다. 현관옆 벽. 툭툭! 그 소리는 점점 옮겨왔다. 벽을 따라 안쪽으로, 거실 쪽으로. 나는 그 소리를 눈으로 따라갔다. 그리고 봤다. 벽 위에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자국.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기어가는 것처럼. 지연이 내 뒤에서 숨을 삼켰다. 민수야, 저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계속 보고 있었다. 그 자국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다. 손이었다. 사람 손. 하지만 너무 길고 너무 마른. 손가락이 하나씩 벽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아, 지연이 짧게 소리를 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뒤로 밀었다. 뒤로 가.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손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우리는 움직여야 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뛰었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문이나 잠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민수야, 어떡해.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생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문 아래 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그림자는 아까 현관에서 봤던 그것과 같았다. 길고 비틀린 형태,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었다. 쿵! 방문이 흔들렸다. 쿵! 더 세게, 더 빠르게. 지연이 내 옷을 붙잡고 울었다. 열지 마,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야. 또 그 목소리. 이번엔 문 바로 앞. 여기 있어. 나는 이를 꽉 물었다. 무시해야 한다. 절대 반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소리가 바뀌었다. 민수야, 나야. 지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떴다. 지연은 내 앞에 있었다. 그런데 문 밖에서도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문 열어줘. 나는 숨을 헛삼켰다. 이건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거였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지연이 내 얼굴을 붙잡았다. 민수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 호흡, 떨림, 전부 진짜였다. 그런데 밖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나 여기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건 틀리게 만들려는 거다. 무조건. 쾅! 문이 한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멈췄다. 완전히. 정적.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다. 그림자도 사라졌다. 지연도 울음을 멈췄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하!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방 안, 우리 뒤, 옷장문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어둠보다 더 검은 무언가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우리는 도망치지 못했다. 이미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다. 옷장문 틈 사이, 그 아주 좁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그 존재는 또렷하게 느껴졌다. 형태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은 있었다. 명확하게. 지연의 손이 내 옷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아주 작게 숨에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그게 반응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옷장문이 더 열렸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틈이 조금씩 넓어졌다. 어둠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길고 느린 움직임, 마치 관절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어색하게. 지연이 숨을 삼켰다. 나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여기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다. 이미 같은 공간 아니다. 문이든 벽이든 이제 아무것도 경계가 아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지연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때 툭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멈췄다. 그 소리는 그 집에서 처음 들었던 그 소리였다. 두드리는 소리. 지연이 거의 울음을 참고 있었다. 제발.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문 앞까지 왔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이상하게 현관문을 잡았을 때와 같은 느낌.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불은 켜져 있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한 발짝 나갔다. 지연도 따라 나왔다. 그 순간 쾅! 뒤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연체로 나온 문이. 나는 그 문을 바라봤다. 아무 소리도 없다. 아무 움직임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다. 그 안에 아직 그게 있다는 느낌. 나가자. 지연이 다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거실 불이 깜빡였다. 틱! 한 번, 틱틱 두 번. 그리고 꺼졌다 완전히. 어둠이 순식간에 집안을 덮었다. 지연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다.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퍼졌다. 그 빛 안에서 집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벽이 더 좁아진 것 같았고 천장이 더 낮아진 느낌.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빛을 그쪽으로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렸다. 바로 우리 뒤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빛이 뒤를 비췄다. 그리고 그걸 봤다. 지연. 내 옆에 있어야 할 지연이.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입을 벌리면서 민수야. 나는 뒤를 돌아봤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손을 잡고 있던 그 따뜻한 감각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럼 아까까지 같이 있던 건 뭐였지? 뒤에 있는 건 뭐지?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가 완전히 멈췄다. 그때 그 지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저 거리가 줄어들었다. 여기 있었네. 그 목소리는 지연이 아니었다. 너무 평평했고 너무 비어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천천히 내 쪽으로. 그 손은 사람 손이 아니었다. 너무 길고 너무 얇았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나는 그 순간 결정했다. 이건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뒤돌아서 현관으로 뛰었다. 문을 열었다. 빛이 밖에서 들어왔다. 나는 그대로 뛰쳐나갔다. 복도, 익숙한 공간. 하지만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계속 뛰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제발.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때 문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길고 검은 형체.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나는 벽에 기대서 숨을 헐떡였다. 머릿속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지연은 어디 있는 거지? 아까 같이 있었던 건 진짜였나? 그럼 뒤에 있던 건 뭐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그 안에 내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건 내 뒤를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내 바로 뒤에 그게 서 있었다.